창업 박람회 다녀와서 3억 원 날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화려한 부스에 혹 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코엑스 마곡 창업 박람회에 왔습니다. 80개 브랜드를 일일이 돌아보면서 이건 도전할 만하다 싶은 아이템과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싶은 아이템을 정확히 가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더 푸샵. 근데 오늘 좀 한산한 분위기네요. 금요일인데 왜 이럴까요? 주최 측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건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꽝 없는 100% 당첨. 푸짐한 상품으로 준비를 많이 했네요. 닭다리 과자 당첨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벤트를 해야 사람들이 몰리네요. 감탄계는 50년 보쌈 명가 원앤원이 만든 숯불치킨입니다. 튀김이 절대 다수인 치킨 시장에서 숯불직화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튀김치킨보다 낮은 원가를 자랑하고 있네요. 더 맛있는 족발보쌈. 개인적으로 마늘보쌈을 즐겨 먹는 브랜드입니다. 직화불족, 마늘보쌈, 냉채족발 등으로 저녁 외식, 술안주, 배달 수요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인데 족발 장사는 매출보다 원가, 배달비, 인건비를 누가 더 잘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옥된장. 개인적으로 회식하고 다음날 해장하러 가끔 가는 곳인데요. 옥된장은 된장 전골과 수육 전골을 중심으로 점심 밥상과 저녁 술상을 동시에 노리는 한식 프랜차이즈입니다. 된장이라는 대중적인 한식 메뉴를 전골, 수육, 주점형 메뉴로 재해석한 점이 차별점이죠. 재료 담고 육수 붓고 끝이라는 간편조리 구조와 테이블 인덕션 방식으로 운영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빠른 성장 속도로 가맹점 100호점을 돌파했는데요. 가맹비 면제에 교육비 50% 할인을 하고 있네요. 점심과 저녁 수요가 모두 살아있는 상권이라면 도전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육회 바른 연어는 불조리가 많지 않아서 겉으로 보면 주방 운영이 비교적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어와 소고기 모두 가격 변동성이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원재료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육회와 생연어처럼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재고 관리와 위생 관리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이나 선도 저하 이슈가 생기면 매장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비비탄 사격 체험을 무인 매장화한 헌터독입니다. 장비, 공간, 체험, 회전율로 매출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형 창업 아이템입니다. 이 업종은 생활 필수 소비가 아니라 기분 전환형 소비다 보니 젊은 유동인구, 오락수요, 야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번화가나 관광지역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신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맛 좀 봐야겠어요. 창업박람회 단골 브랜드 교동찜닭이에요. 국내 최초 제로 슈가 찜닭 세트를 개발. 1300만 구독자 유명 유튜버 찌양 채널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최근 빠른 속도로 13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는 아이템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매장 운영 관점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달 시장 내 찜닭 카테고리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상권 내에서 어떻게 단골을 확보하느냐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근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가 모두 무료? 그럼 본사는 뭐 먹고 살죠? 10% 커피. 가장 치열한 커피 시장에서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초저가 커피 경쟁 속에서 10% 커피가 살아남은 비결은 상위 10% 프리미엄 원두와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커피 맛을 깐깐하게 따지는 오피스 상권이나 단골 위주 상권에 입점하면 유리하다 봅니다. 아무도 없게는 24시간 무인 반려동물 용품 편의점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은 쿠팡, 네이버, 대형몰과 가격 비교가 쉬운 품목이라 핵심은 싸냐 비싸냐보다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살 수 있느냐입니다. 사료가 갑자기 떨어졌거나 배변 패드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밤늦게 간식 하나 사야 할 때 이런 긴급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입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말티푸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음에 간식 사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수제담배 카페는 처음 보네요. 커피와 수제담배를 결합한 성인 타깃 하이브리드 매장. 커피로 유입하고 수제담배로 돈 버는 구조. 글쎄요, 양날의 칼 느낌이 나네요. 흡연 고객에게는 강점이지만 가족 단위나 학생 상권, 여성 유입 비중이 높은 상권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덴 스터디 카페는 창업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청결한 프리미엄 공간을 내세우며 직장인, 취준생, 프리랜서, 여성 고객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터디 카페의 핵심은 조리와 재고 부담이 없는 공간 임대형 업종이라는 점. 하루 2시간 정도 청소 및 소모품 보충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직장인이나 다점포 운영자에게 매력적인 구조인데요. 다만 민원이나 소음 분쟁, 기물 파손 대응은 무인이라도 점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완전 방치형은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땅콩 많이 넣어주는 집으로 SNS 타고 폭발한 브랜드 대신 땅콩빵입니다. 모친이 장사하던 자리에서 양승훈 대표가 2025년 1월부터 땅콩빵 사업으로 전환했죠. 유튜버 힙합 등 메이저 채널 방문으로 인지도 확산. 탕후루, 요아정처럼 유행성으로 끝날지 롱런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500년 쭉 가면 좋겠어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 계란빵과 땅콩빵만 보면 환장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다 보니 일 저질렀네요. 벤티프레소는 대용량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내세우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내세우는 핵심은 대용량 가성비 커피, 시그니처 라떼, 호두과자, 와플, 컵빙수, 쿠키류 같은 디저트의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디저트가 많으면 고객 한 명당 구매 금액을 높일 수 있고 테이크아웃 상권에서도 커피 한 잔 플러스 간식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우 캐릭터 마스코트가 눈길을 끄네요. 근데 이거 여우 맞죠? 원베러 커피는 원할머니 보쌈족발로 알려진 원앤원의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입니다. 아직 매장 수 2개의 신생 커피 브랜드이지만 본사는 신생이 아니라는 점. 그러나 이 치열한 커피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신선한 샐러드 샐러리하네요. 음식 모형도 신선해 보입니다. 요즘 건강식, 저당, 개인 맞춤형 식단 메뉴가 부각되고 있고 샐러드 프랜차이즈 시장도 샐러드 단품에서 포케, 샌드위치, 식사형 메뉴로 확장되는 흐름이지요. 오하루 수육국밥? 오늘 하루의 줄임말일까요? 망원역 주변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 3일 만에 일매출 600만 원이라 대단하네요. 나중에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진이 찬방 반찬 전문점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집밥 같은 한 끼를 원할 때 찾는 곳인데요. 온라인 배송, 배달음식, 밀키트, 편의점 도시락과 경쟁하면서 동네 고정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리틀베러, 웰니스 전문 스토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브랜드 콘셉트에 맞게 선별해서 판매하는 곳 같습니다. 파리다오, 이름이 특이해서 찾아보니 파리는 파리, 다옥은 차를 마시는 집의 합성으로 프랑스 분위기 카페라는 의미네요. 피자 프랜차이즈의 원조, 피자헛, 창업 박람회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가맹비, 교육비 면제 등을 포함해 약 3천만 원 상당의 창업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피자헛은 유명 장수 브랜드인 건 확실하지만 현 시점에서 단순 인지도보다 계약 구조 확인이 중요할 때입니다. 최근 불거진 차액 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 기업 회생, PH 코리아로 영업양도 절차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맹점 감소 리스크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규 가맹점은 3개에 그친 반면 40곳의 매장이 계약 종료나 해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월 매출 숫자만 보기보다 로열티, 광고비, 필수 품목 공급가, 배달비, 할인비를 차감한 실제 순이익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새 계약 가맹본부, 물류 주체, 채무 승계 여부, 기존 가맹점 보호 정책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찾는 마사지 브랜드네요. 얼마 전 마사지 영상을 올렸는데 마사지업은 운영상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마사지 편 영상으로 꼭 공부 먼저 하시고 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젠 루팡은 단순 보드게임 카페라기보다 보드게임, 룸 공간, 음료 간식, OTT형 체류 공간을 결합한 놀이문화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가, 번화가, 역세권, 데이트 상권이 주요 상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호텔 런드리, 셀프 빨래방,
일반 코인 빨래방과 달리 호텔급 세탁 경험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모바일 예약부터 즉석 드라이클리닝까지 기술 기반 세탁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네요. 이 업종은 초기 장비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기간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빨래방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 소도몰이네요. 소도몰은 소비자도 도매가로 산다는 콘셉트의 오프라인 공동구매 매장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문을 모으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구조인데요. 사업 시작 약 1년 만에 450개 매장 계약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성장 속도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소도몰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공동구매 마켓으로 1년 8개월 만에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소자본으로 1인 운영이 가능하고 인터넷 최저가 이하 수준의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박람회에 자주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님인데요. 선배님을 여기서 오랜만에 뵙네요. 강의도 하시고 1:1 상담도 해주시고 엄청 바쁘신 분인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창업박람회에는 80개 브랜드가 참가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메이저 브랜드들이 많이 빠져있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대표팀 축구를 보러 갔는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럼에도 오늘 코엑스 마곡 창업박람회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인업종과 1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눈에 많이 띄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덜 쓰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무인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놓을 수 있는 장사는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만큼 결국 점주가 더 세밀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창업은 편해 보이는 업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장에서 본 화려한 부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숫자와 현실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예비 창업자분들이 꼭 봐야 할 흐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 결정에 작은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창업 아이템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박람회에서는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업 명탐정이었습니다.